앞으로 나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약재들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20에서 30% 정도 근육이 좀 적게 빠졌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비만이다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체중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윈다이어트 스튜디오의 내과 전문의 우창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넓고 넓은 다이어트 약재의 세상에 대해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고비 이런 약재 굉장히 좋은 약재지만요, 앞으로 나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약재들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먹는 위고비부터 해가지고요, 살이 빠지는 효과 자체도 임상 연구에서 기저 체중이 25%까지 가는 이런 약재들도 있었고요.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제들도 나오고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약재들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흐름 속으로 가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비만 약재라는 게요, 슬프지만 굉장히 위험한데, 위험한 것 대비 보상은 굉장히 적은 그런 약재 중에 하나였어요. 나왔던 약재들 제닐칼, 콘트라브, 큐시미아, 싹센다까지도요, 기본적으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빠지는 체중이 기대되는 게 10% 거의 이하라고 했죠. 100kg이신 분은 약재를 써도 90kg 정도까지만 체중 감량이 되고요, 감량된 체중을 또 오래 유지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교감신경을 올리는 그런 약재들, 뇌에 작용하는 약재들은 이게 정말 오래 썼을 때 대사적으로 심혈관계나 감정 이런 거에 괜찮냐라는 질문에 퀘스천 마크였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부작용에 대한 공포 대비 이 체중 감량 효과가 좀 미진하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확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사실 싹센다부터였어요. 이건 원래 당뇨병 약재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에게 쓰는 약재는 만들어질 때부터 연구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면 당뇨병 환자분들은요, 심혈관계 위험성도 더 높고요, 뇌졸중, 심근경색 너무 잘 생기시죠. 그리고 콩팥도 약하고요, 암 발생률도 더 높아요. 이런 분들한테 진짜 안전한지 정말 대규모 장기 연구가 있어야 이 미국 식약처 FDA가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걸 통과한 게 이 싹센다였어요. 그랬는데 써보니까 살이 빠져가지고 당뇨병 약재가 아니라 비만 약재로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런데 체중 감소 정도가 좀 아쉬웠어요. 해보니까 한 6, 7% 정도가 빠지고 매일 주사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위고비가 나온 거죠. 반감기가 일주일에 약재 반감기가 싹센다가 한 13시간 정도였는데, 위고비는 일주일까지 약물 농도가 반으로 떨어지는 시간을 늘려놓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것도 좋은데 살도 더 빠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가 빠지고요, 체중의 어떤 20% 이상이 빠지시는 분들도 거의 한 34.8%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비만이다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체중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내장 지방이고요. 우리가 왜 비만을 치료하고 싶어요? 비만 다음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근경색, 뇌졸중이 있고 암이 있어요. 비만 약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이후에 생길 대사질환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전 약제까지는 이런 효과가 좀 뚜렷하지 않았는데, 위고비부터는요, 셀렉트 트라이얼이라고 대규모 연구가 있었어요. 이게 17,000명 정도의 과체중 또는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3.5년 정도를 이제 추적 관찰했더니 주요 심혈관계 사건을 한 20% 정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어요. 이 주요 심혈관계 사건이 뭐냐? 심혈관 원인으로 인한 사망, 비치명적인 심근경색, 비치명적인 뇌졸중이에요.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들의 발생을 줄여주니까 이거는 체중 감량 정도를 떠나서 대사적으로도 좋구나 라는 약재가 된 거죠.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한계에서부터 다음 약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고비의 약점이라고 한다면요, 약을 끊었을 때 요요가 굉장히 빠르게 오는 거예요. 물론 이 생활 중재 프로그램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생활 중재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활동이나 식습관이나 수면이나 마음 상태 이런 걸 케어해서 본인의 삶을 잘 꾸려갈 수 있게 하는 교육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제약회사에서 하는 영양교육이나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하세요 라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수용도가 좀 낮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약재를 딱 끊고요, 생활중재 프로그램도 딱 끊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무섭게 체중이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활중재를 지속하더라도 약재를 끊게 되면은 천천히 감량된 체중이
다시 올라오는 게 좀 보이시죠? 그리고 이 체중 감량 정도도요, 아주 비만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뭐 15%, 20% 괜찮아 할 수 있지만 정말 고도비만이신 분들은 사실 이 이상의 체중 감량이 가능하진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게 되고요. 데이터들을 보면은 생활 중재 프로그램의 부재 때문일 수도 있지만 빠진 체중의 한 40% 정도가 근육량이었어요. 아주 우리가 생활 중재 프로그램, 운동이나 식단을 잘 하면서 체중을 빼면은 3대 1 정도로 근육이 좀 적게 빠지는데, 그것 대비 너무 빠른 체중 감량이 있기도 했고 약제의 한계성 때문인지 근육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FDA 승인이 돼서 나오고 있는 릴리라는 제약회사의 설테파타이드라는 약이 있어요. 이거는 앞서 나왔던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약제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곧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거는 삭센다나 위고비와 같은 GLP-1, 장에서 나온 호르몬이죠. 거기에다가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 하나를 더 붙였어요. GIP라고 하는 건데 호르몬 두 개를 붙인 거예요. 15mg 투약을 했을 때 20%가 넘는 체중이 감량이 됐고요. 흥미로운 거는 제지방 감소, 체중 감량 정도는 더 컸는데 근육이 빠지는 정도가 위고비보다 더 낮은 거예요. 20에서 30% 정도 근육이 좀 적게 빠졌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시고 여성인 분들 중에 근육량이 적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근육이 빠져버린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요요 가능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여러 대사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설세파타이드, 우리나라도 곧 출시된 이 약자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분해를 좀 더 촉진하고요, 근육을 조금 더 합성시켜 줄 수 있는, 이것도 식후에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이런 역할이 있어서 살은 더 빠지는데 근육은 좀 덜 빠지더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를 내놓은 거죠. 근데 미고비는 심지어 그 심혈관계 발생 위험률 메이스라고 하는 걸 20% 정도 낮췄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털제파타이드라는 약제도 지금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GLP-1이라는 어떤 물질은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사용해온 약제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는데, GIP라는 약제의 장기 안전성은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약제도 한계는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36주까지 이제 약제를 투약하다가 약제를 중단한 다음에 생활 중재 이런 거를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체중은 다시 늘어납니다. 앞서 위고비에서도 생활 중재를 지속했던 것과 비슷한 정도로 늘어나요. 그래서 대사적 이득의 효과가 약을 중단한 다음에 지속되는 건 아니다. 왜냐면 메인 효과 자체가 식욕 억제 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20%까지나 빠지면은 굉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고도비만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체중이 뭐 130, 140, BMI 35 이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타겟으로 해서도 나오고 있는 약제가 있어요. 이걸 레타트루타이드라고 하는데, GLP-1과 GIP 거기에다가 글루카곤이라고 밥 먹으면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상중작용제라는 것도 일라이 릴리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 주사로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임상 3단계, 이 임상 3단계 이후에는 이제 FDA나 이쪽 승인을 받고 곧 출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상 연구에서 보면은요, 평균 체중 감소율이요 24.2%였어요. 거의 25% 정도 가까운 체중이 약제 투약으로 빠졌는데, 이거는 과거에 비만 대사 수술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체중 감량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흥미로운 거는 고도비만이신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도 남성분들에 비해 같은 체중일 때 지방량이 더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여기에 나온 그 글루카곤이라는 성분이 더 들어가면서 지방량이 높은 사람들한테 더 강력한 체중 감소 효과가 있어서 추후에 BMI 35 이상의 굉장한 고도비만 이런 분들께 강력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 중인 약제죠. 이것도 아마 추후에 승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는 그거죠. GIP뿐만이 아니라 글루카곤이라는 또 물질을 합쳤잖아요. 장기 안전성이 어떨지, 그리고 이렇게 25%까지 체중이 감량이 될 때 이 다음에 체성분의 변화, 근육 빠지는 건 어느 정도나 빠질지, 고령이나 근감소 있는 분들한테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좀 이슈들이 있죠. 그런데 앞서 말하는 그 두 가지는 일라이 릴리에서 준비하는 거고요. 삭센다와 위고비를 만든 이 노보노디스크에서도요, 아밀린 아날로그라는 것과 알고 계신 위고비를 합쳐가지고 또 약을 만드는 게 있어요. 26년 상반기 FDA가 목표이긴 한데,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68주간 평균적인 체중 감소율이 한 22.7% 정도였는데, 지금 상상을 더 해서 용량이나 이런 걸 더 다듬어가지고 정말 이 약제도 한 25%까지 체중 감량 효과가 있진 않은지 계속해서 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 약제가 또 흥미로운 거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아밀린 아날로그라는 걸 붙였더니 오히려 위고비보다 GI 트러블, 흔히 이야기하시는 뭐 구역 구토라든지 변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낮았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서 부작용은 좀 적고 더 높은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약제도 근육량 감소가 기존의 위고비보다 적었어요. 위고비가 어떤 연구에서는 거의 40%까지도 빠졌는데 이 카그리세마 같은 경우에는 빠진 체중의 한 20% 정도만 근육이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활동을 하면서 식생활을 굉장히 잘 조절한 정도의 근육량 감소거든요. 약제 자체의 특징인지 생활 중재 프로그램 어떤 개선인 건지는 조금 더 데이터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건 전부 다 주사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 먹는 경구용 GLP-1도 나오고 있어요. 앞서 말했던 일라이 릴리에서 만드는데 하루에 한 번 그냥 먹는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 일라이 릴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 말했던 다 약제들은 단백질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약제들이에요. 그래서 만들기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보관하기도 좀 어렵고 주사로 해야 되고 단백질 덩어리를 먹으면서 소화돼 버리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분자 화합물로 만들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이게 효과 자체는 주사 맞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우리 몸에 일으킨다 라고 나온 건데 3상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2상까지 보면은 거의 한 14.7% 정도의 체중 감량, 주사로 맞았던 위고비랑 비슷한 정도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약입니다. 그런데 위고비 같은 약에서 보였던 근감소나 이런 것들의 위험이 마찬가지로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경구 이중 작용제도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아미크레틴이라고 아까 말했던 노보노에서 주사로 엄청 살이 많이 빠졌던 그 약을 이거 우리가 보니까 흡수 촉진제를 활용한 기술을 통해서 먹어서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해서 단기간 체중 빠진 정도는 주사로 맞았던 그 털세파타이드 릴리의 약제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빠질 수도 있는 경구 약제다라고 하는데 이 아미크레틴이라는 약제는 이제 1상이 끝났고요. 이제 2상을 준비하고 있는 약제여서 앞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경구로 해가지고 주사제인 털세파타이드보다 더 빠진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또. 근데 좀 봐야죠. 경구의 어떤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상과 3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약제들은 기존의 어떤 한계라고 생각했던 주사제를 극복하거나 주사제라 하더라도 간격을 좀 늘리거나 단순히 다이어트 약제가 살만 빼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되는 지방을 낮추고 근육을 보존하고 실제 수명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의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 약제의 어떤 설계에서 나오는 게 생활 중재 프로그램이에요. 빠르게 체중이 감량하는 약제들 대부분 식욕 억제 효과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약제들을 생활 중재 프로그램 적당한 내가 활동과 수면과 식이에 대한 교육 없이 진행을 하면은요 근육이 너무 빠르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육을 약으로 너무 빠르게 빼버리면은 이 이후에 올 요요라든지 대사적인 문제들이 오히려 이후에 발생할 수가 있어서 반드시 생활 중재 프로그램과 같이 해서 비만 유발 환경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법을 알면서 이 약제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덧붙이고 싶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런 비만 약제들이 삭센다 이후에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만이신 분들께 더 도움될 수 있고 실제로 수명 연장도 시킬 수 있고 가격도 좀 저렴한 그런 약제들이 나오면은 정말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재밌는 이런 다이어트 약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